지금 그 천혜향을 지금 잘랐을 때 요게 천혜향 아닙니까? 천혜향 맞습니다. 예. 천혜향인데 잘랐을 때 지금 비었잖아요. 그리고 빈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 말입니까? 그렇죠. 예. 영양 상태가 너무 그런지 지금 요게 붓겠다는 거죠. 붓겠다는 것이 전초전이죠, 이게. 그러면 과육이 영양을 적게 받고 있다. 오늘이 2025년 1월 14일. 지금 보면, 자, 1시, 지금 4분 정도 나가잖아요. 얘가 천장에 한기를 식이고 있어, 그래요. 이 온도에서는 지금 닫으면 안 돼요. 닫으면 안 돼요? 열면 안 되지. 열면은 25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생육 환경에서 마이너스 까먹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열매가 달린 쪽에 잎이 얇아가지고 오므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므려지고 있어요. 그 오므려지는 주 원인은 엽 온도가 낮고 뿌리 환경 온도가 낮아서 지금 일을 못해요. 일을 안 하면 지금 보통 보면 그 마지막 노선이 지온이 16도거든요. 16도가 인산이 들어가는 양이고 9도가 질소 들어가는 양인데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래 되겠거든요. 마그네슘. 그러면 지금 보면 지온이 더 이거 척경기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척경기가 온도가 높은 거를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13도까지 떨어지면 인산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16도에 인산이 흡수되는데 그럼 13도 되거든요. 그러면 온도 값이 그 실내 온도가 지금 몇 도 되겠습니까? 이게 한 20도 되겠습니까? 20도 됩니다. 지금 20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럼 얘들한테는 온도가 낮다는 거죠. 18도 정도. 18도? 지금요? 17도면 거꾸로 자라요. 별로 덕이 없다는 거죠. 생육이 얘가 그 과일 크기에 가볍다. 그리고 안이 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잘라서 안 빈 거 있던가요? 없죠. 11월 말에 자르면 안 빗습니까? 안 빗죠. 그러면 지금은 안이 비고 있는 밀감,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그 다음에 궁천, 그 다음에 궁천, 하래조생, 그 다음에 카라향, 이것들이 지금 볶고 있다는 거죠. 20도 올리려니까 불안해서 못했대, 불안해. 명장님 지금 몇 올리십니까? 마스 보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붓금 방지를 위해서 자연 온도에서 키우라 그러거든 지금 현재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 온도에서 키우다 보니까 붓금이 발생하는데 제가 대표님 마스에 상황에 대해서 저는 11월 초부터 26도 북쪽 26도 열림 온도가 북쪽 26도 남쪽 24도 이렇게 나와서 키웠습니다. 이게 온도가 한 28도 가면은 이제 개폐가 되고 근데 원래는 그 북금 그거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자연온도로 키우다 보니까 북금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북금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무슨 얘기하면은 보통 25도 뭐 30도도 나도 키운 그 가운데 있는데 10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30도 나도 키운 농가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앞으로 온도 관리를. 그럼 아침 온도는 그냥 아침 온도는 내려가잖아요. 일단. 그 관계 없이 그건 관계 없고 그냥. 그러면 엽지도 닫아버리고 마세요. 엽지를 그러면 봄에 언제쯤 엽니까? 예, 맞습니다. 봄에는. 예, 이렇게 닦여야 돼요. 이렇게 닦이고
저거보다 이게 적은데도 이거는 조금 껍질이 얘는 껍질이 두껍고 요건 더 얇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지금 더 크고 무게가 넣을 수 있는데 줄은 거죠. 겨울에도 더 잘한다는 겁니까 이게? 네. 겨울에 지금 자라는 한계 온도를 낮게 가져갔기 때문에 질소 흡수하고 낮은 거죠. 그럼 여기 꽉 차야 목이 더 늘어요. 지금 얘 무거워요. 들어보면 요거 무거워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온도 올리면? 지금 그렇죠. 없어. 아직 이 수학 온도가 높으면 일을 할 수가 있지. 지금도 잘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일을 지금- 하게 그러니까 만들어라. 부금을 방지한다는 거라. 일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라. 과일이 뿌리하고 잎에는 영양이 많은데 생산을 못하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과일을 열었을 때 여기 엽이 꼬인 거 보시죠. 더 나간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 오므려진 거하고 안 열은 자리 오므려진 거 두 개가 달라요. 과일이 없는 데는 펴져 있고 과일이 있는 데 다 오므려져 버립니다. 오므려져. 왜? 영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과일이 있는 곳에는 더 잎이 많이 오므려진다. 온도 낮추면 더 많이 오므려져요. 온도값 낮추면. 지금 온도값을 28도 30도 한다고 해가 되느냐? 해가 안 됩니다. 여름에도 우리 수확하죠. 그럼 제주도 밀감이 안 죽는 거를 기준을 잡아서 생산하는 거지. 얘가 우리가 기준 설정 잡아놓은 게 겨울에 환기를 잡을 때 11월 말 기준을 잡아라. 11월 말. 그러면 11월 말 같으면 우리 맹장님 뭐 25도 30도 올라가잖아요. 11월 말 낮 최고 온도 정도 잡는 예. 온도가 아까 26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잡으면 예. 그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맹장님 그 덧붙여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온도를 낮추는 재배법하고 우리 황금언농법에서 맹장님이 풀어낸 숙제 그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반대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부금을 방지 위해서는 지금 자연 온도로 지금 거의 농가가 그렇게 가고 있고 2월 10날 딱 그. 지금 온도를 올린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농가들이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25도 이상이 되면 고쳐 붙인 거. 그 영양 이동이 되니까 예, 상인 빨리 안 부금을 타가면 죽어. 방지하는 것 같아요. 맛이. 올랐을 때 나중에 확실하게. 깜내려가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안 사람들. 따가면 다 죽은 거 네? 살려내. 물은 뭐 여기 황금농법에 얘기하면 35, 40% 그건 저는 그 유지시키려고 연중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일반 농가들은 그 착색되고 하면은 물을 뭐 한두 달씩 막 끊어버리는데 저는 뭐 물 끊어본 적은 없고 어쨌든 그 수분 35, 40%는 그냥 유지하고 그냥 예, 갑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교과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책자는 보면은 자연 온도에 키우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 아니고 새로운 농법이지.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야 일을 하고 키울 수 있다. 예, 환경이 진짜 황금알 농법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네. 황금알 농법에서는 네. 우리가 밀감 재배하면서 과수 재배하면서 질소 쓰라 그러나요? 안 떨어져. 안 쓰라 그러죠? 맹장님 뭐만 씁니까? 아니 뭐 연중 요소만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청태가 끼어 있는데 인산이 많아가지고 나무 요 모가지 끝까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청태 끼어 있어요. 가지 끝까지 여기까지 청태가 끼어 있는데 예, 청태가 끼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있으면 이게 들고 온 농장이 이놈 이게 맹장이 뭡니까? 가리고 하답니다. 그런데 여기 올게 비료 뭐 줬어요? 요소. 요소야? 네, 요소 주라 해가지고 여기서 줬어요 지금. 몇 줬어요? 올게 100포 정도. 1000평이에요? 2000평. 2000평에 그 100평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양이 적죠. 저거. 예. 이거는 고쳐졌을 때 주는 양이지. 맹장님, 이거는 가리 가다가 풀렸을 때 주는 양이죠.
1150호는 네, 풀렸을 때 50호입니다. 예, 풀렸을 때 50호지 안 풀린 거는 50호 가지고 부족하다. 그럼 천평에 50호가 부족하다. 100호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먹어만 내고 천평당이 70%인데 70%. 토양이 먹어내느냐 못 먹어내냐 그 차이만 두면 되거든요. 예, 못 먹어내면 이 씨값이 높으니까 적게 주면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차강을 해주면 또 풀려요. 풀려요. 예, 차강을. 예, 차강만 설치하면. 알로. 그래, 못깨뜨게 하지 마. 제일 수월한 방법이 요 잎을 펴고 두껍게 하는 게 설치해보는 게 낫다니까. 식물의 밥. 뭘 고생합니까? 돈 한-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지금 바닥이 새파랗잖아요. 인산가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앞으로 예.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안 줘도 얘는 인산가리 과다가 돼. 인생가리 때문에 팔았구나 이게. 그렇죠. 10년 동안 안 줘도 돼. 뭐요? 그래, 인상가리가 많아 10년 동안 안 줬는데 인상가리 줘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과거에 비료가 올라오는 거 닮아요. 그렇죠.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은 없어요. 지금- 마늘 해남 마시거든 게. 지금 나무가 마늘 여기에서는 풀려가지고 나무 색깔이 좋거든요. 마늘 해남 예, 마시라. 위에만. 그런데 준 적은 없어. 아래쪽에는 근데 이게 파랑하죠. 과거 비료가 올라왔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요건 아니 노랑하거든요. 요 가지는 노랑하거든요. 그래 가리 가다된 나무들은 끝이 돌아갑니다. 요거 요 끝이 뺑 돌아가죠. 예, 끝이 뺑뺑 돌아가잖아요. 우리 집에 그래. 예, 여기 뺑 돌아가잖아요. 끝이 여기 뺑 돌아간다고. 그럼 뭐 해남 마실 거야? 뭐 해남 바닥에. 예, 여기는 퇴비를 많이 줬어. 예. 자 보세요. 퇴비를 주지 마라. 여기도 돌아갔죠. 여기도 돌아갔죠. 여기도 돌아갔죠. 주지 마라고. 그런데 엄청나게. 열매가 달린 건 더 가리 가다 많이 되거든요. 도 많이 줬는데 그런데 요 끝에 보면 노란 반점이 있다. 닭똥 걸로 뭐 맞다. 예, 닭똥을 제일 싫어해. 예. 그래서 여간테 물어봐. 지금 이분한테. 올해 망조 농사. 우리 여기 그 농장 대표님 여기 사장님 농장에 예, 고영환 씨 지금 올해 여기 요소 몇 포 줬습니까? 이 평수에 100평당. 요소 지금 황금알 농법 알고 그 후에 여기 한 100평당. 2만만 한 30포. 100평당. 이게 1600평. 1600평 30포. 네. 너무 적네. 많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맞다고 봐야 되는 거는 잎이 살이 쪄서 펴 있다. 잎이 살이 쪄서 펴 있다. 그전엔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 후에 많이 살이 쪄서 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정 나가. 땅에 나무를 자세히 보면 불안하지 말아요. 나무 선자리가 높아요. 단디 보라고 여기서 나무 선자리가 높아서 바닥에 있으면서 나무가 피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지역에 거의 대다수는 팽팽하게 해놔서 많은 안 좋은데 여기는 나무 심은 조건이 전 다 볼록볼록합니다. 예, 요것 때문에 예, 포크레인은 팠죠.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효과가 많이 좋은 거고, 인정. 그리고 여기에 잎이 노랑노랑하게 숨어 있거든요, 안에. 그러면 작년도까지도 얘는 가리 가다의 영향을 많이 피해를 본 가온이다. 그리고 올해에 많이 해보겠다. 올해 많이 해보겠다. 그래서 이 가온은 언제든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나오긴 나오네. 예, 또 가리 가다가 언제든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경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나무에 와도 과는 균형적으로 크게 많이 열지는 않았다. 많이 양은 적다. 아니 많이 열어놨어요. 다 도둑 맞아가지고. 예, 도둑 맞았다. 농담이고. 예. 되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엽 속에 전년도의 잎들이 가리 가다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잎이 이렇게 되면 거의 대다수는 마그네슘 결핍을 그래요. 요 잎이 되면. 그런데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다. 가리 가다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후로 하우스 실내 온도를 올려서 잎을 살을 찌우면 과가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밀감 북군 거는
왜 붙겠느냐? 생육에 필요한 온도 값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름에 11월 말까지 밀감 쪼개면 안에 핀 거 없습니다. 11월 말 온도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럼 11월 말이라는 거는 새벽 온도는 얼음이 안 할 정도 잡아도 아무 괜찮다. 그럼 2도 정도 맞춰가 보일러 더 맞춰가지고 얼음 안 오게만 해라. 그러면 낮 온도로 올려서 대사정 일으키자. 낮 온도로 올리면 지온이 올라간다. 지온이 올라가면 식을 때까지 대사정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온이 16도 이상은 잡아라. 지온을. 그럼 지온, 땅 온도로 16도가 마지막 노선이거든요. 인산이 이동하는 최저치니까. 그럼 9도 되면 9도 이하 되면 질소가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뭐 이렇게 쭉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16도가 인산이에요. 그럼 그 작물이 움직일 정도의 온도 값을 유지해주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과일이 크고 작고 해서 내년에 예비 봄순이 굵기가 지금 가는 나무도 있고 조금 굵은 나무도 있습니다. 가는 나무. 그러면 여기에서 엽지, 그러면 잎이 요거는 2지 반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3지씩 나와야 되고 4지까지 나와야 돼. 이파리 넓이가. 잎 넓이를. 내년에 사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넓은 거는 약 3, 그래도 넓어도 3지가 안 나오거든요. 3지가 안 돼. 그렇죠. 그런데 3지가 안 나오는 거하고 3지가 나오는 나무하고 여기서 잎을 펴면 요것도 3지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과일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예. 잎이 넓고 두꺼워야만이 전체 일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열었다고 우리가 말은 누구나 말을 하겠죠. 예. 그래 잘 열었다 하겠죠. 그러나 이 생산량으로서는 부족하다. 더 열려야 된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여름에 천장에 차광을 해서 엽온도를 식혀주고, 그리고 질소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 온도를 올려주면 지금보다 양이 더 많이 나옵니다. 겨울 온도. 그럼 겨울 온도로 시간을 까먹고 있어. 그런 시간을 온도 값을 낮춰가지고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은 우리가 살판 약재나 모든 걸 봤을 때 얼룩도 안 지고 참 잘 키웠습니다. 이거 손으로 칩니까? 무인방제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방제기요. 방제기에. 그래 처음에 여기 잿빛 곰팡이지 뭘 먹은지 요거는 지금 먹었어요. 예, 요거는 좀 빠끔빠끔 먹었는데. 얘기해야지. 예, 예. 그 요런 거는 보면 약흔이거든요. 요거는 약흔. 약흔이래. 약해. 예.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요게 보면 약에 욕심 내지 마라. 지금 약에 욕심을 내서 약흔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매끈한데 네. 여기 아래쪽에 작은 미시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약흔. 약에 맞아서 흔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셰프하고 여기 셰프하고 각각 다르죠. 그래서 약흔이 있다. 그래서 농도를 지금에 쓰는 약의 농도를 낮춰라. 약의 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약흔이 있다. 좋은 것처럼 해서 보이지만은 미시하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볍다. 무게를 더 늘리라. 무게 더 늘리는 온도를 올리면 된다. 겨울 온도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의 온도를 갖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돈 안 드는데 개폐기만 온도를 올리면 작게 열리고 작게 닫게 저것도 꽉 닫아날 거니까. 대표님이 예. 아까 그 온도 관계 때문에 하나 좀 정립을 시키려고 이제 질문하겠는데, 예. 지금 이 과일을 따버리면 예. 우리 내대양 같은 거는 열과 방지 차원에서 자연 온도로 벽체도 다 올리고 지붕도 다 열고 해서 자연 온도로 키웁니다. 이게. 그거는 그리고 또 예. 화분화 때문에도 이제 열리고 그러는데. 화분화는 예. 예. 그래서 과일 딴 후에도 온도를
30도 정도 설정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좋은지 그걸 한번 정립 좀 해 주십시오. 지온이 최대가 16도입니다. 지온이 인산이 움직이는 16도입니다. 16도에. 지온이 16도. 그럼 아침 온도가 영상 몇 도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일러를 안 떼면 영상 몇 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낮 온도만 끌어올리면 대사정이 된다는 거죠. 지온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에너지가 안 들죠. 그런데 자연 온도로 가면 잎에서 이거는 상록수고 거의 열대 수종입니다. 종 자체가. 우리나라의 생육 한계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맞추고 있다. 그런데 그 겨울 온도 값을 더 올려줘야만 얘는 제일 적합한 온도예요. 그러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면 얘들 있어요. 그거는 최저 온도가 1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보면 됩니다. 15도에서 뭐 1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그리고 낮 온도 최고가 30도거든요. 위쪽에 그 고지에. 그런데 거기에 가면 생육이 똑같아요. 그럼 최저 온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겨울에 우기가 17도, 15도에서 한 17도 정도 온도인데 비가 자주 오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낮 온도가 최고 올라가면 30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 기온에 그 나라의 건기거든요. 건기인데 영상 10도에서 30도까지 가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최저 온도를 10도 이상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걸 하면 돈이 드니까 경영비가 드니까 그 온도 값을 낮 온도로 끌어올려서 지온을 끌어올려서 가자. 그게 낮 온도 최고를 뭐 그 30도 가도 아침 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거죠. 30도 가도. 예. 30도 올라가면 과가 알이 빨리 차고 빨리 있겠죠. 수확기가. 그러니까 뭐 물론 수확기 앞당기는 그런 요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또 좋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 내려가도 얼음이 안 오면 피해 없습니다. 얼음이 안 얼면 얼음이 올 때만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벽체 지붕 다 닫고 계면 30도로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30도는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전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명장님 하신 대로 우리가 최고 맥시만에서 26도까지는 가자. 26도. 예, 26도 맞추고 앞으로 더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 한 1도, 2도씩 올라가자. 그럼 낮 온도를 올려서 지온을 끌어올리자. 바닥에 지온을. 그 지온을 끌어올리면 그 밤에 온도가 적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래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자연 온도로 키우는 데가 80% 이상. 그건 100%는 거 그래요. 대표님 이거 묶어놓은 거는 이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한번 해놔면 안 열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예. 빨래 집게로 그 오이에 쓰는 방법으로 사용해놓으면 예. 여기다 꼬이지 말고 여기다 해놔두면 예. 알기 쉽게 예. 머리 오이로. 예, 빨래 집게 빠르잖아 일이. 예. 엄청 아주 좋네요. 드리면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요 로프만 이것이 낙하산줄인데 예. 3.5mm인데 너무 두꺼워요. 2.5mm가 딱 좋아요. 2.5mm 정도면 오이밭에는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이밭에 그 끈을 묶으면 우리가 풀고 끊고 힘든데 빨래 집게로 하는 것 같으면 오이에 쓰는 거 로프가 이것도 많은 것들 많습니다. 약간 색깔 있는 것들 예 많이 있어요. 얘는 내보다 더 오래 할 거예요. 그래. 이거는 평생 써야 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오늘 그 고영환 대표님 우리가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감사하다고 여기 인사 한마디 듣고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올해 수학 끝나면 이제 황금마을 농법 대표님한테 전화를 자주 해가지고 문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잘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거 요소를 안 썼는데 한 6년간은 내가 안 썼어요. 근데 나 혼자만 나 나름대로 조금씩 쓰는 게
괜찮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박 대표님 걸 알고 돼가지고 이게 그 후에 쓰게 됐는데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초청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앞으로 농사 잘 지으십시오.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농사 감사합니다. 잘 지었습니다. 이거 예. 진짜 농사 잘 잘 지었어요. 잘했는데. 하여튼 제가 농사 잘 그 지었습니다. 예. 진짜. 네, 지금 우리 제주 지역에 재배하는 노지 감귤, 하우스에 들어있는 감귤, 망감류, 이 작물은 열대성에 가까운 작물입니다. 그 우리 제주에서 환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그 섬해나 남해안 쪽에 있는 유자도 역시 마찬가지 상록과수입니다. 그 상록과수가 열대성이나 우리가 뭐 추운 지방에 사는 거냐 이 차이인데, 블루베리도 잎이 안 떨어지는 게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작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재배해 오면서 제주 지역에서 특색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거 하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거죠. 기술력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재배할 때는 요소비를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 안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안 주다 보니까 지금은 과일이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걸 다시 끌어올리고 해거리를 막고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단위 면적당 생산을 몇 킬로 생산할 거냐는 거죠. 단위 면적당 한 평에 3.3 한 평에 우리는 10kg를 하겠다, 15kg 하겠다, 20kg 하겠다 이래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과일을 많이 단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잎이 일을 해서 자기 대사작용 이상의 에너지는 과실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그 말은 과실의 꼭지가 에너지 전달 기관에서 제일 굵어져 있어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봄에는 우리가 봄순이 좋아야 되고, 봄순이 좋으려면 자기 스스로 체내 지장량 확보해야 되는데, 수확 이후에 노지에 있는 밀감이 나빠지고 하우스에 있는 망감류나 밀감들이 나빠집니다. 그 원인은 온도 값이 낮다. 대사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의 기준으로서 겨울 온도를 하우스의 관리를 온도를 값을 높이놔라. 환기 온도를 26도에 맞춰놔라. 26도에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26도에 열리면 그 다음에 우리 명장님이 더 기술을 개발해서 30도에 열리게 해도 나쁘진 않아요. 왜? 밤 온도가 내려가니까. 밤 온도가 내려가면 과실의 온도보다 더 높아요. 과실의 온도가. 그러면 영양이 과실로 가버려요. 그런데 온도를 계속 낮게 하면 과실도 온도가 낮고 잎도 온도가 낮고, 인산이 흡수가 안 되는 게 16도, 질소가 흡수가 안 되는 게 9도. 그러면 지온이 떨어지면 한 가지 못 먹는다. 그 잎도 생산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감 볶는 거는 온도 값이 낮아서 자기 생육, 대사작용 온도 값이 안 맞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확하고 난 다음에 잎이 두껍고 살이 쪄서 펴 있어야 된다. 예, 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낮온도 올라온다고 해서 순이 나느냐? 못 나요. 낮온도 올라도 밤온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밤온도 떨어지는데 지온을 올리려면 우리가 본래 적게 들어가겠죠. 낮온도 올려놔야 돼요. 낮온도를 끌어올려놔야만이 밤에 보일러가 적게 되죠. 그리고 지온이 올라가 있죠. 밤에 보일러를 돌리가 지온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낮에 한기를 갖다가 우리가 10m로 해버리는데 지온이 10m로 낮아져 있죠. 그 밤에 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일러 더 많이 더 가동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맹장님하고 수도 없이 소통을 해서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안 하는 방식을 26도까지 끌어올린 거죠. 26도까지. 가을 11월 말 기준에 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말에 밀감을 반토막을 낸다고 해서 중간에 뜬 게 없다는 거죠. 알이 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왜 떴느냐? 영양을 공급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과육 성장이 늦어서 껍데기만 크고 있다. 그게 붓고 거다는 거죠. 과육이. 그래서 붓고 거. 그리고 수확 이후에 골드 칼라 물 500에 2리터에 설탕 3 내지 5kg를 살포해서
잎을 진녹색으로 만들어서 두껍게 살이 째놔야 됩니다. 중간중간 연면십해서. 그러면 봄순이 나올 때 연면십이 더해서 봄순이 굵고 길게 나와야 됩니다. 굵고. 따고 나서부터. 예. 봄순이 굵게 나와야만이 내년에 그 과실이 영향받을 관의 크기다. 그럼 우리가 이 과일들이 보면 한 나무에서도 조그만한 게 열린 게 있고 큰 게 열린 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큰 거는 대다수 보면 밀감, 망감, 늘은 가지가 굵습니다. 굵기가. 영양의 관이 크다는 거죠. 많이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봄순에 연면십을 해서 봄순을 굵게 길게 키워주면 도장지가 발생 안 합니다. 황금알롱구에서 낙엽가수나 상록수나 황금알롱구에서는 도장지 발생을 막아내는 주 원인은 잎을 두껍게 빨리 만들어서 과실 열어있는 봄순이나 영양을 공급받도록 만든다. 봄에 연면시비를 자주 하면 잿빛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잿빛 곰팡이. 왜 그러냐? 여기에서는 지금 2차지 나온 것들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봄순이 나왔을 때는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직 완전히 못 만들고 엽록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백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맺기 때문에 최소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맹물을 뿌려야만이 잿빛 곰팡이 병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물을 뿌려야. 그래서 우리 맹장님이 봄에 맹물 시비를 자주 하고 연면 시비 하는 목적이 나무가 비실비실한 걸 봄에라도 빨리 끄집어내야만이 긴 뿌리가 발생하고 잎이 두꺼워지면 잔뿌리가 발달합니다. 그럼 봄에 동작을 해야 될 게 봄에 안 되고 비로 줘가지고 여름에 이식값이 올라가면 도장지가 무수하게 나고 일이 많아집니다. 그 도장지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도장지 만들 필요 없죠. 봄순이 굵어지면 내년에 다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과일을 많이 열렸다고 해서 톤수가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을 심어보면 가령 한 팽에 심는 게 150개를 심으나 100개를 심으나 비료량이 같기 때문에 생산량이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잎의 개수와 잎의 두께에 비례하기 때문에 봄에 어떻게 수확 이후 봄에 잘했냐에 따라서 형이 바뀌어버립니다. 봄순을 상당히 굵고 두껍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차적이고 2차적이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봄에 연면십이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새순에서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안 생길 정도로 연면십이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70에서 80% 피었을 때는 꼭 영양제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잿빛 곰팡이 병이 적게 생겨요. 그 시기에. 70-80%. 그 시기에 영양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요 과일들이 과심 곰팡이가 있죠. 꽃이 필 때게. 안에서 썩어 나오는 거 있다, 밀감이. 안에서 썩어 나오는 거. 그거는 언제 생기냐? 꽃 필 때, 수정될 때 생긴 겁니다. 잿빛 곰팡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들어갔느냐? 여백 때문에. 우리가 이파리의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꽃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맹장님 과심 곰팡이 생기던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맹물 시비를 자주 하고 있으니까 매일 맹물 시비 뿌리다.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3일에 5일 안에 연면 시비 또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물을 뿌리면 병이 많이 한다 그랬는데 물을 뿌려서 병을 없애는 방법을 한꺼번에 또 개발했다는 거죠. 잿빛 곰팡이.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탄저병 외에는 과실의 균으로서는 탄저병, 녹병 이 두 가지 병 외에는 이파리에서 여백에 의한 병입니다. 3일에 한 번씩 맹물 뿌리면 밀감에 살균제가 필요 없습니다. 3일에서 맹물 뿌리면. 그럼 3일에 한 번씩 맹물 뿌리려고 하면 뿌리의 비료는 얼마가 돼야 되고 잎은 얼마나 두꺼워야 되고 그게 동작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봄에 맹물을 뿌리더라도 여름에는 너무 힘드니까 맹물을 안 뿌려도 된다는 게 봄에는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봄순이 길어지고 잎이 커지고 잔뿌리 뻗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연면 시비도 좀 줄여도 되거든요. 그 연면실 농도는 몇 프로 해야 됩니까? 봄에
어떻게 하냐면. 황금알 농법에서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쓰는데 설탕하고 혼합해서 쓴다. 예, 그거는 책자에도 있고 하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건 메뉴를 보면 되겠고. 그리고 봄에 우리가 되면 4월달이 금방 냅니다. 그럼 우리 맹장님이 4월 7일날 작년에 차항만 씌우고 아직까지 안 벗겼단 말이죠. 그럼 레대양 수확을 했는데, 그러면 35% 차강을 쓰고 안 벗겨도 될 정도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자체가. 왜 그러냐? 우리가 과일 나무가 필요한 환경적으로 지난해 2024년도가 더운 것도 있지만은 올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차강만 겨울에 수확 이후에 봄까지 공사를 해서 우리가 온도가 27, 8도 넘어가면 덥고 그전에는 벗겨주고 이런 환경적인 거는, 그리고 또 여온도가 32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계속 그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토양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 수확 이후에. 그래서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게 우리 토양 분석에 pH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율이 나옵니다. 그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것만 보면 됩니다. 맞느냐 졌느냐, 유기물까지. 그리고 거기 처방전의 거는 우리 많아도 조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맹장님들아, 이런 농가들이 이제 토양 분석 결과에 식물의 밥 요소만 주는 거죠. 질소. 질소의 종류에서는 요소와 유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 칼슘이 있고, 질산 가리고, 질산, 다양하게 질소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 파는 요소나 유황이 제일 사기 편합니다. 그거 쓰면 돼. 해가 없다. 그래서 내리고 있네. 토양 분석 결과에 식물의 밥은 안 나옵니다. 식물의 밥은 질소. 토양 분석, 우리 기술센터 분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기술력으로 농사를 지었느냐? 아이러니하죠. 과연 누가 이걸 끄집어내서 상용화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비료의 가격을 보면 요소 비료나 인산 비료나 가리 비료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비료들이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은 비료를 줘놓고 줬다 그러면 우리는 식물한테 장애를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는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이 말은 요소가 시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잎이 두꺼워져서 함수량이 늘어나면 수분을 적발시키고 더 좋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추위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왜? 온도 지을 때는 더우니까. 이건 따뜻한 거예요. 하우스 온도 지금 몇 도 열리고 다시는 이게 이게 몇 도입니까? 지금 22도 났어요. 22도야. 이거부터 더 올라가야 돼. 25도 하면 열리게끔. 지금 열리는 게 지금 25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예, 매 동마다 열지 말고 예. 좀 매 동마다 열면 열이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동에 하나만 열어요. 그래 은근히 덥게 실이. 아,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 온도 좀 낮춰도 되지. 지금 한겨울에 하드 먹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열남수다. 교육 잘 받치는 열나니까 이거 지금 들어가. 농사 잘못 지었다 화가 나서 이거 시켜야 된다. 이 겨울에 하드를 먹고 있으면 이건 뜨거운 거예요. 이거 개발한 거예요, 저가. 그 지금 열받아가지고. 예, 하나 드시죠. 열받아가지고. 저 하드 잘 안 먹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겨울에 밀감 하우스 하드 먹을 정도 돼야 된다. 밀감 온실에서 정답을 갖다 줬네. 정답이 더워서 밀감 온실에서 하드 갖다 주면 일부러 갖고 온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 이 정도로 온도를 올려라. 예. 예. 하드를 먹어도 밥이 나오잖아요. 예, 하드를 먹어도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예.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정도. 아이스크림 먹을 정도로 온도를 올려라 이거지. 그렇지. 누구도 가고 잘했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이 자체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밀감 제주에 밀감 산업에 확산돼 가지고
농업에 현실화를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매번 1년에 몇 차례 들어와서 이렇게 농가와 우리 선도농가 그리고 우리 맹장님들을 분들과 교청 협의해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